한국어 논산훈련소의 여름은 찜통 같았다. 2023년 나는 22살 이진우 논산훈련소 지원중대 소속 일병이었다. 키는 180cm가 조금 넘고 마른 체격의 안경을 쓴 누가 봐도 모범생 같은 인상이었다. 하지만 내 안에는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오기와 묘한 유머 감각이 숨어 있었다. 훈련소는 갓 입대한 훈련병들로 북적거렸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건 우리 지원중대의 몫이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밥솥, 산더미처럼 쌓인 식재료, 그리고 쉴 틈 없이 울리는 식사 집합방송. 그 속에서 나는 묵묵히 내 할 일을 해나갔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다. 특히 훈련병과 조교, 기관병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계급 차이는 나를 불편하게 했다. 훈련병들은 아직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묘하게 우리를 아래로 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물론 모든 훈련병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몇몇 훈련병들의 행동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야, 짬밥 좀 더 줘봐. 안 됩니다. 정량 배식입니다. 아, 좀 융통성 있게 해봐. 배고파 죽겠는데. 규정상 안 됩니다. A, C, 진짜 쪼잔하게 구네. 이런 실랑이는 매일같이 반복되었다. 나는 최대한 규정대로 하려고 노력했지만 훈련병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와 같은 지원중대 소속이자 나보다 2살 어린 이등병 최민호가 사고를 쳤다. 정확히는 사고를 당했다. 민호는 덩치가 작고 얼굴도 순둥순둥하게 생긴 친구였다. 말수도 적고 늘 성실하게 일했지만 어딘가 어설픈 구석이 있었다. 그날도 민호는 평소처럼 배식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훈련병 무리가 민호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야, 너 밥 왜 이렇게 조금 주냐? 장난하냐? 정량입니다. 아, 진짜? 더 달라고? 안 됩니다. 야, 너 지금 우리 무시하냐? 말다툼은 금세 몸싸움으로 번졌다. 훈련병들은 민호를 에워싸고 밀치고 때리기 시작했다. 민호는 저항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맞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섣불리 끼어들 수 없었다. 훈련병과 싸우면 우리만 불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상부에 보고되었고 민호는 영창에 가게 되었다. 훈련병들은 가벼운 징계만 받았을 뿐이었다. 나는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였다. 민호를 위해 그리고 우리 지원중대를 무시하는 훈련병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조용히 하지만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한국어. 나는 우선 훈련소 내부의 정보망을 가동했다. 치사반에서 일하는 동기, 보급병 친구, 그리고 위무대에서 근무하는 박소연 하사에게 은밀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박소연 하사는 나와 훈련소 동기로 깐깐하지만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훈련소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훤히 알고 있었고 가끔씩 우리에게 훈련병 식단이나 훈련 일정 변경과 같은 정보를 흘려주곤 했다. 진우야,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소연 누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녀에게 도움을 청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봐. 소연 누나는 흔쾌히 내 부탁을 들어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훈련병 식단표와 중대별 훈련 일정표, 그리고 취사장 운영 규정집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후 나는 소연 누나에게서 필요한 자료들을 건네받았다. 나는 자료들을 꼼꼼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훈련병 식단표에는 각 메뉴별 칼로리와 영양성분, 그리고 1인당 배식량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중대별 훈련 일정표에는 각 중대의 훈련 내용, 시간, 장소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취사장 운영 규정집에는 식재료 관리, 조리 방법, 배식 절차 등 취사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는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훈련병 식단은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았다. 훈련 강도가 높은 만큼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둘째, 중대별 훈련 일정은 매주 바뀌었다. 따라서 각 중대의 식사 시간도 매주 달라졌다. 셋째, 취사장 운영 규정은 매우 엄격했다. 식재료의 품질, 위생 상태, 조리 방법, 배식량 등 모든 것이 규정대로 이루어져야 했다. 나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복수 계획을 구체화했다. 나의 목표는 민호를 괴롭힌 훈련병들이 속한 중대,
즉 김태현 중사가 담당하는 중대에 합법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었다. 우선 나는 훈련 일정표를 조작하기로 했다. 김태현 중사의 중대가 가장 힘든 훈련을 하는 날 식사 시간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다. 훈련으로 지친 훈련병들은 배고픔에 허덕일 것이고 식사 시간이 늦어질수록 불만은 커질 것이다. 다음으로 나는 식단표를 조작하기로 했다. 김태현 중사의 중대가 식사하는 날 메뉴를 최악으로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래 메뉴가 돼지고기 김치찌개라면 돼지고기는 빼고 김치만 넣는 식이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식단처럼 보여야 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배식량을 조작하기로 했다. 김태현 중사의 중대에게는 정량보다 적은 양의 음식을 주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티가 나지 않아야 했다. 나는 이 모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 훈련 일정표와 식단표는 소연 누나의 도움을 받아 몰래 수정했다. 배식량은 저울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조절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드디어 복수의 날이 밝았다. 김태현 중사의 중대는 아침부터 고된 훈련을 받았다. 훈련병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하지만 식사 시간은 한국어 평소보다 30분이나 늦춰졌다. 훈련병들은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훈련소에서는 상부의 명령이 곧 법이었으니까. 마침내 식사 시간이 되었다. 훈련병들은 허겁지겁 식당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텅 빈 밥솥과 멀건국 그리고 김치 몇 조각뿐이었다. 훈련병들은 경악했다. 이게 뭐야? 밥이 왜 이래? 국은 또 왜 이렇게 멀겋고? 김치밖에 없잖아. 훈련병들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치사병들은 규정대로 배식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훈련병들의 반응을 몰래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나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태현 중사는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곧 나를 찾아와 따질 것이다. 나는 그를 상대할 준비를 해야 했다. 아니나 다를까 김태현 중사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나를 찾아왔다. 그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나에게 소리쳤다. 야, 이진우, 너 지금 장난해? 훈련병들 밥이 이게 뭐야?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밥은 텅 비었고 국은 멀겋고 반찬은 김치밖에 없잖아. 규정대로 배식했습니다. 규정? 웃기지 마. 너 일부러 우리 중대만 이렇게 준 거지? 증거 있습니까? 나는 뻔뻔하게 대꾸했다. 김태현 중사는 더욱 화를 냈다. 증거?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네가 범인이야. 내가 훈련소장님께 보고해서 영창 보내버릴 거야. 나는 속으로 웃었다. 김태현 중사는 훈련소장에게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훈련병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규정대로 했을 뿐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뻔뻔하게 대꾸했다. 김태현 중사는 분을 참지 못하고 내 멱살을 잡았다. 하지만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야, 너 진짜 죽고 싶어? 폭행죄로 영창 가고 싶으십니까? 나는 김태현 중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내 멱살을 놓고 물러섰다. 좋아,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너 반드시 영창 보내고 만다. 김태현 중사는 이를 갈며 돌아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김태현 중사는 훈련소장에게 보고를 한 모양이었다. 훈련소장은 나를 호출했다. 나는 훈련소장실로 향했다. 이진우 일병, 자네가 훈련병들 식사를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사실인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규정대로 배식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김태현 중사는 자네가 일부러 그랬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 없지만 증거도 없이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나는 뻔뻔하게 대꾸했다. 훈련소장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입을 열었다. 좋다. 그렇다면 자네가 규정대로 배식했다는 증거를 제시해보게.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해온 자료들을 훈련소장에게 제출했다. 훈련병 식단표, 중대별 훈련 일정표, 취사장 운영 규정집, 그리고 배식 기록부까지. 여기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에 따라 배식했을 뿐입니다. 훈련소장은 자료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훈련소장의 표정을 살피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마침내 훈련소장이 입을 열었다. 자네 말대로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는군.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태현 중사의 중대만 유독 식사가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김태현 중사의 중대가 훈련 일정이 가장 빡빡했고 식사 시간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단표에 따라 그날 메뉴는 원래 부실했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했을 뿐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규정을 만든 사람에게 따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당당하게 말했다. 훈련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자네 말대로 규정에는 문제가 없군. 하지만 앞으로는 훈련병들의 불만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써주게. 알겠습니다. 나는 훈련소장실을 나왔다. 나는 승리했다. 김태현 중사는 훈련소장에게 찍혔고 앞으로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김태현 중사의 중대에게 마지막 한 방을 먹일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바로 훈련소 전체에 특별위생 검열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나는 소연 누나에게 다시 한 번 도움을 요청했다. 한국어. 소연 누나, 혹시 훈련소 전체에 위생 검열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생 검열? 갑자기 그건 왜? 그냥 좀 괘씸한 놈들이 있어서요. 알았어. 내가 한번 알아볼게. 소연 누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이 말했다. 진우야, 마침 내일 훈련소장님 주관으로 위생교육이 예정되어 있어. 내가 훈련소장님께 건의해서 교육 후에 특별위생검열을 실시하는 건 어때? 정말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그래, 내가 잘 말씀드려 볼게. 다음 날 훈련소 전체에 위생교육이 실시되었다. 훈련소장은 훈련병들에게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난 후 훈련소장은 갑자기 특별위생검열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부터 각 중대별로 특별위생검열을 실시한다. 개인 관물대, 침구류, 그리고 개인 위생 상태까지 모두 검사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불결한 부분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다. 훈련소장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훈련병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특히 김태현 중사의 중대는 더욱 그랬다. 그들은 어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기 때문에 위생 상태가 좋을 리 없었다. 나는 훈련병들의 반응을 몰래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곧이어 각 중대별로 위생검열이 시작되었다. 검열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었다. 군의관, 간호장교, 그리고 헌병까지 동원되어 훈련병들의 관물대, 침구류, 그리고 개인 위생 상태를 샅샅이 검사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거의 모든 중대에서 불결한 부분이 발견되었고 많은 훈련병들이 벌점을 받았다. 특히 김태현 중사의 중대는 최악이었다. 거의 모든 훈련병들이 벌점을 받았고 일부 훈련병들은 징계를 받기도 했다. 김태현 중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나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했다. 나는 김태현 중사의 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분도 들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복수를 한 것은 아닐까?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민호를 찾아갔다. 민호는 영창에서 풀려난 후 많이 위축되어 있었다. 민호야,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닙니다. 선임 덕분에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나는 민호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민호의 밝은 미소를 보며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다음 날 훈련소에는 평소와 같은 일상이 돌아왔다. 훈련병들은 여전히 고된 훈련을 받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위해 밥을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훈련소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훈련병들은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공손해졌고 우리는 훈련병들의 식사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되었다. 나는 훈련소에서의 남은 기간 동안 큰 문제 없이 지냈다.
그리고 전역하는 날, 나는 훈련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나약하고 소심한 이진우가 아니었다. 나는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진짜 남자가 되어 있었다. 나는 훈련소를 떠나면서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훈련소에서의 추억들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추억들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